어머님, 저는 어머님 며느리여서 정말 행복해요. 결혼 초 며느리가 제 손을 꼭 잡으며 했던 말입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딸이 생긴 것 마냥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저에겐 그런 며느리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지금부터 그 진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 외곽의 낡은 2층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젊었을 때 대출받아 산 건물이었죠. 1층에서 제가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2층은 월세를 놨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아들 민수를 홀로 키웠어요. 힘들었지만 보람 있는 날들이었습니다. 2010년대의 수도권 개발 붐과 부동산 상승은 남편의 유산을 몇 배로 불려주었습니다. 새 건물 완공 후 상가 2개 층을 분양받았고 월세 수입만 한 달에 700만 원 정도 나왔어요. 아들 민수도 대기업에 다니며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고요. 이제 며느리만 들어오면 완벽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2년 전 아들이 한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어머님 인사드려요. 김수진입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어서 외롭게 자랐어요. 수진이는 26이었습니다. 단정하고 차분했어요. 민수보다 9살 어린 점이 조금 염려되었지만 그것만 빼면 흠잡을 데 없어 보였습니다. 엄마, 수진이랑 진지하게 결혼 생각 중이에요. 그래, 좋은 사람 같구나. 결혼식은 조촐하게 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자주 전화주고 챙겨주고 그런 예쁜 마음이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야말로 완벽한 며느리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집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저혈당 쇼크였어요.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어머님, 정신이 드셨어요? 수진이었습니다. 마침 집에 방문하던 차에 저를 발견한 거였죠. 민수는? 오빠는 부산 출장 중이에요. 내일 아침에야 올 수 있대요. 혼자 날 여기까지? 제가 어머님 며느리잖아요. 그날부터 이틀간 수진이는 병원에서 밤을 샜습니다. 입원 3일째 되던 날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건물 세입자가 임대료 500만 원을 입금했는데 관리비를 바로 납부해야 했거든요. 수진아, 미안한데 엄마 은행 좀 다녀와 줄래? 네, 어머님. 뭐 도와드리고 오면 될까요? 여기. 카드 가져다가 관리비 입금 좀 해줘. 300만 원이야. 저는 지갑에서 은행 카드를 꺼내주며 비밀번호를 알려줬습니다. 네, 어머님. 금방 다녀올게요. 1시간 후 돌아온 수진이는 영수증을 건네주었습니다. 고마워, 수진아.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며느리가 제 통장을 보면서 잔액을 확인했다는 것을요. 예금 10이요? 생각보다 훨씬 많네? 퇴원 후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새벽 3시. 화장실에 가려다 미끄러졌어요.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겨우 잡아 수진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들이 출장 중이라 저에겐 수진이 밖에 없었습니다. 수진아, 넘어져서 일어날 수가 없어. 지금 바로 갈게요. 20분 만에 수진이가 도착했습니다. 119를 부르고 저를 안심시키며 함께 병원으로 갔어요. 진단 결과는 골반 골절이었습니다. 수술이 필요했어요. 그 병원에서 수진이는 저를 위해 모든 걸 처리해 주었어요. 수술 후 입원 중이었는데 또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건물 화재 보험료 1,200만 원을 납부해야 했는데 제가 움직일 수가 없었거든요. 수진아, 또 부탁해도 될까? 네, 어머님. 수진이는 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받아 보험료를 납부했습니다. 돌아와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 이렇게 큰 돈 처리하실 때마다 힘드시죠? 좀 그러네. 나이 들어서 은행 자주 다니는 것도 부담스럽고. 제가 도와드릴게요.
앞으로 이런 일 있으면 편하게 말씀하세요. 수술 후 3주간 재활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수진이는 매일 퇴근 후 병원에 들렀어요. 물리치료 일정을 챙기고 식사를 도와줬습니다. 퇴원 날 저는 자문했습니다. 수진이가 없었다면 난 어찌 되었을까? 퇴원 후 2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상가 건물 세입자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사장님 2층 화장실 누수가 심한데 빨리 수리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업체 연락해 볼게요. 전화를 끊자마자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건물 관리하시느라 힘드시죠?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저 회사에서 부동산 관리 업무 했거든요. 그리고 어머님, 솔직히 제 생각엔 지금 어머님 자산 관리가 조금 비효율적인 것 같아서요. 수진이는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예금이 10억 정도 되시는데 은행 이자로 한 달에 100만 원밖에 안 받으시잖아요. 그건 연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회사의 VIP 고객 자산 운용 담당자 말로는 연 7, 8% 수익 나는 상품들이 있대요. 그리고 건물 관리도 어머님 명의로만 되어 있으면 세입자들이 다 어머님께만 연락드리잖아요. 저한테 일정 부분 관리 맡겨주시면 알아서 처리 도와드릴게요. 몸도 편찮으신데 어머님도 좀 쉬셔야죠. 그래도 될까? 그리고 어머님 나중을 생각하셔야 해요. 민수 오빠가 나중에 상속받으면 세금만 15억 넘게 내야 할 거예요. 그렇게 많이? 아마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조금씩 증여하시는 게 유리해요. 제 명의로 일부 자산을 옮겨놨다가 운용하면 절세 효과는 확실한 거죠. 민수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저한테도 계속해오던 얘긴데 자금을 좀 분산해 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수진이 말을 믿었습니다. 2번이나 저를 살린 수진이가 거짓말 할 리 없다고 생각했죠. 그래, 그럼 수진이 네가 알아서 해줘. 그렇게 자산 일부를 수진이 명의로 넘기기로 하고 첫 달에 5천만 원을 수진이 계좌로 옮겼습니다. 어머님, 이건 운용 계약서예요. 잘 보관하세요. 그래, 고마워. 한 달 후 수익금이라며 35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역시 수진이 말이 맞았구나. 그렇게 석 달에 걸쳐 총 3억 원이 수진이 계좌로 옮겨갔습니다. 매달 수익금이 들어왔지만 그게 제 돈 일부를 돌려준 것인 줄은 몰랐습니다. 어느 날 새벽 잠이 깨어 생각했습니다. 나이도 있고 이젠 미리 증여를 좀 더 해두는 게 나을 것 같아. 며칠 후 저는 혼자 세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오셨어요? 증여세 상담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아들하고 며느리 명의로 상가 건물을 나눠서 증여하려고요. 건물 시세가 어느 정도 되세요? 감정가로 48억이요. 세무사 눈이 커졌습니다. 그 정도면 전략적으로 하셔야겠는데요. 며느리분께 증여하실 때 배우자 공제를 받으려면 법적 혼인 관계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혼인 신고는 하신 거죠? 네, 작년에 결혼했어요. 며느리분 성함이랑 생년월일 좀 알려주시겠어요? 제가 여기서 바로 확인해 드릴게요. 김수진 1995년 3월 12일생이요. 몇 초쯤 지났을까요? 세무사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이상한데요? 왜요? 김수진 씨는 작년이 아니라 이미 2021년에 다른 남자분과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데요. 아드님 성함이 이재혁 씨 맞으신가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럴 리가? 우리 며느리는 작년에 우리 아들이랑 결혼했다고요. 이재혁이 아니라 민수랑요. 그럼 아드님과 혼인신고는 안 된 거네요? 갑자기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며느리가 계속 혼인신고를 미뤘던 것을. 그저 바쁜 아들 때문이라고만 했지. 이런 비밀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며느님은 이미 이재혁 씨와 법적 부부라서 아드님과는 신고가 안 됐을 겁니다. 그럼 우리 아들이랑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사실혼 관계인 거죠. 그리고 어머님, 혹시 며느리분께 재산을 이미 이전하신 게 있으신가요?
제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3억이요. 세무사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당장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네요. 곧장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손이 떨려서 신분증을 제대로 꺼내지도 못했어요. 거래 내역서 출력 부탁드립니다. 서류를 받아들었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지난 6개월간 총 3억 3천만 원이 출금됐고 모두 김수진 명의 계좌로 이체돼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사설조사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김수진과 이재혁에 대해 조사해 주세요. 얼마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머님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탐정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김수진 씨와 이재혁 씨는 대학 동기입니다. 2019년부터 연인 관계였고 2021년 3월에 정식 결혼했습니다. 2021년 말 이재혁 씨가 비트코인 투자로 2억 원 손실을 봤습니다. 사채까지 쓰면서 투자했다가 다 날렸고요. 그래서요? 빚 독촉이 시작됐고 그 과정에서 결혼 사기를 계획한 것 같습니다. 탐정이 사진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며느리와 낯선 남자가 카페에서 만나는 사진. 며느리가 현금 봉투를 건네는 사진. 그리고 두 사람이 모텔 앞에서 손을 잡고 들어가는 사진. 차 안에서 포옹하는 사진. 호텔 복도에서 키스하는 사진까지. 지난 3개월간 최소 5번은 만났습니다. 매번 며느님이 돈을 건넸고 그 후에는 이렇게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더 충격적인 건 대구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60대 자산가들을 속였던 전력이 있습니다. 그때도 이재혁 씨와 함께였고요. 둘이 계속 부부 관계를 유지하면서 우리 아들을 속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수진 씨는 결혼 사기꾼이고 이재혁 씨는 그녀의 공범이자 진짜 남편입니다. 저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모든 서류를 테이블에 펼쳐 놓았습니다. 아들은 서류를 보는 동안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수진이가 이미 결혼한 사람이었어? 그래. 여기 이 사람이 수진이 진짜 남편이야. 너 출장 간 동안 걘 그 남자 만나고 다닌 거라고. 민수가 모텔 사진을 집어 들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엄마 돈 3억 3천만 원도 사라졌고. 전부 그놈한테 간 거야. 민수가 주먹을 쥐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증거 서류를 모두 펼쳐 놓았습니다. 며느리는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특히 모텔 사진을 봤을 때는 온몸이 굳어지더군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설명 좀 해봐. 재혁 씨는 제 남편이에요. 대학 때부터 사귀었고 21년에 결혼했어요. 그래서? 재혁 씨가 투자로 큰 빚을 졌어요. 사채업자들이 저한테까지 쫓아왔고. 그래서 우리를 속인 거야? 재혁 씨가 제안했어요. 안 그러면 우리 둘 다 끝이라고. 우리 민수는? 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진짜 좋아했으면 딴 남자랑 놀아나면서 어떻게 우리를 속일 수 있어? 어떻게 내 돈을? 며느리는 울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와 아들은 며느리와 이재혁을 사기죄, 횡령죄로 고소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대구 피해자도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저도 똑같은 수법으로 당했습니다. 1년 만에 1억 5천을 잃었어요. 그때도 김수진 씨는 이재혁 씨와 법적 부부 상태였습니다. 재판정에서 이재혁이 말했습니다. 처음엔 빚 때문에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한 번 하니까 쉽더라고요. 수진이가 예쁘고 연기도 잘하니까 돈 많은 집 남자들이 쉽게 넘어오더라고요. 며느리는 끝까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망설였어요. 근데 재혁 씨가 계속 독촉하고 빚쟁이들도 무서워서.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김수진, 이재혁은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한다. 피해자에게 3억 3천만 원을 연대하여 배상할 것. 며느리와 이재혁은 감옥에 갔습니다.
돈은 분할 상환으로 천천히 받기로 했어요. 다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아들은 지금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번엔 신중하게 알아가고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더 이상 아들의 결혼을 재촉하지 않습니다. 대신 제 건강을 챙기며 하루하루를 살고 있어요. 그날 세무사 사무실에서 들었던 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어머님, 며느님은 이미 다른 남자와 법적 부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저에겐 그런 며느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